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수해 대비 상황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과거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지역으로 악명이 높았던 부천 오정 지역 일대는 최근 수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큰 재난이 없었는데요. 과연 이유가 무엇이었을지를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들어선 부천 베르네천 우수 저류시설. 지하로 들어가자 7,200제곱미터 규모 축구장 1개 크기 정도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지하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설의 설계 기준은 50년 빈도 확률 강우량, 50년 만에 한 번 내릴 비의 양을 뜻합니다. 시간당 대략 90mm 정도 폭우를 거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하실 9.7m 깊이에 적정 수위는 6m, 한 번에 43,000톤의 빗물을 저장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부천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당시 빗물은 이곳에 표시된 6m 수위까지 들어찼습니다. 한계 수준에 도달할 정도의 거센 비였지만 당시 부천 여월동과 원종동 일대는 무사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침수? 네, 이런 거 만든 데는 괜찮아요. 2년 전에 비 많이 올 때 그때? 그때도 괜찮았어요, 여기. 요즘에는 침수 안 돼요. 아니,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시간당 50mm의 비에도 침수가 잦았던 지역. 오정 지역 저지대주택 등 460여 가구의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 저류지 가동이 수해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꼽힙니다. 여기는 앞으로 더 빈번하게 비가 올 텐데 사실 이 시설들은 재시다 보니까는 이 시설 같은 경우는 가동이 중요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보통 평상시에는 한 달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잔마 대비해가지고 지금 주간 단위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어요. 현재 부천의 수해 예방 시설은 베르네천 우수 저류 시설과 오정 빗물 펌프장 등 모두 2곳. 해마다 기습호우가 늘어나면서 지역별로 저류지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예산 문제나 부지 선정 등을 이유로 부천 지역 안에서도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북한이 보낸 대남 오물풍선이 인천 지역 전역에 떨어져 소방과 경찰 당국이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북한이 남쪽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하는 오물풍선 발견 신고 14건이 소방과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인천은 지난 1일 오후 9시 37분쯤 중구 월미공원을 시작으로 10여 분 뒤인 오후 9시 45분쯤 서구 청라동 풍경채 2차 아파트 인근에서 오물풍선 발견 신고를 받아 소방당국과 경찰이 함께 출동했습니다. 이어 중구 운서동 삼목선착장 인근과 미추홀구 용현동 한방통닭 앞, 계양구 계산동 천금 순댓국 앞 도로에서도 오물풍선과 내용물이 터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정오쯤에는 한 시민이 부평구 만월산 터널 위에서 오물풍선을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풍선과 내용물은 군부대에 인계했으며 현재까지 인천 지역에서 30여 개가 식별됐습니다. 지난 2일 오전 9시 20분쯤 부천 오정구에 주차된 1톤 트럭 타이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앞바퀴 등 차량 일부가 불에 탔는데요. 화재가 발생하기 전 해당 화물차 주변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풍선이 떨어지면서 화재가 시작돼 화물차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주말 사이 부천 소사본동과 옥길동 일대에서 대남 살포 의심 풍선이 잇따라 발견돼 군 당국으로 인계됐습니다. 김포 한강로 김포 방향 일부 도로가 재포장 공사로 부분 통제됩니다. 김포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김포 한강로 김포 방향 신곡 IC부터 김포 한강 신도시 IC 구간에 대해 재포장 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사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로 김포시는 차량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포경찰서에 자문을 구해 통행량이 가장 적은 요일과 시간대를 선정했습니다. 김포시는 대형 현수막과 도로전광 표지 등을 통해 공사 시간을 안내하고 교통안내 서비스 맵의 실시간 통행 제한 안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난해 부천의 대표적인 항일운동 역사로 알려진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당시 일본 총독부 보고 과정에서 계양면을 계남면으로 잘못 표기해 알려진 허구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지역 항일운동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기에 상당히 신중했던 보도입니다. 항일운동 역사를 기록해온 경기문화재단이 최근 전문가 논의 끝에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진은 지난해 4월 3.1운동 관련 부천의 대표적인 항일운동 역사로 알려진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에 나섰습니다. 황호장터 3.1 만세운동의 여파로 일어난 계양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잘못 알려졌다는 문제 제기였는데 당시 기록물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취재진은 황호장터 3.1 만세운동 기념관이 보관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보고문서를 확인했고 인천의 계양면 사무소 습격 사건과 부천의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의 내용이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경기도 장관이 사법과 행정을 총괄하던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피해 보고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계양면을 계남면으로 잘못 표기했던 것입니다. 계양면 사무소가 맞는데 그때 당시 3.1운동 당시 이쪽 지역에 일본인들이 기록을 잘못해서 계남면이라고 했어요. 그 계남면은 잘못된 기록입니다. 계양면이 맞습니다. 보도 이후 해당 문제를 제기했던 향토연구가와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관련 사실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고 지역사회와 역사기록 기관에도 알렸습니다. 그렇게 1년여가 지난 최근 지역 항일운동 역사를 기록해온 경기문화재단이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3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명칭 오류로 인한 것이라 결론 내렸고 지난 4월 21일 부천역 남부에 설치했던 유적지 안내판과 바닥 표지판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류된 역사를 일단 우리가 계속 배울 수는 없잖아요. 이걸 일단 계속 두게 되면 앞으로 오류가 오류를 낳고 또 오류가 오류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 오류의 연결고리를 이번에 일단 잘랐다. 이제 거기에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았던 항일운동 유적지 안내판을 철거했지만 항일운동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내판을 철거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천시 차원에서 강연, 답사 더 나아가서 3월 24일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만세운동 재헌행사를 진행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항일운동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은 또 남아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설치하고 있는 항일운동 유적지 안내판에 만세 유적지가 아닌 만세 시위지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기 때문인데 민족의 저항운동을 시위로 기록하고 알리는 모습이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다행히 지역이 잘못 알고 있던 3.1운동 역사는 바로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사회가 항일운동 역사를 발굴하려는 노력.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를 바로잡는 것부터가 시작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는 북한의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도 전역에서 또다시 발견되면서 군 요청에 따라 지난 1일 오후 9시 10분 31개 시군에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오물풍선 등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상황실에 이어 2일부터 경기도 비상대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저녁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600여 개가 넘는 풍선이 발견됐고 군, 경찰, 소방 등이 공조해 수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만지거나 열지 말고 군부대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 등 모든 기준이 사라져 더 많은 난임부부가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경기도는 지금까지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의 차등을 둬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 지원 금액이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 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인천 아이패스 가입자가 한 달 만에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대중교통비 지원 서비스인 인천 아이패스의 가입자가 5월 말 기준 13만 5,105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당초 예측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시는 앞으로 아이패스 가입자 등 수요와 환급 등을 모니터링해 부족분 발생이 예상될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적극 협조해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또 시민 모두가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K패스 가입 지원 인력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해 안내요원을 시청과 8개 구청 민원실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인천 아이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K패스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 이후 주소지가 인천으로 확인되면 인천 아이패스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역과 인천공항 1, 2터미널을 오가는 공항철도가 누적 이용객 1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공항철도 주식회사는 지난 2007년 3월 23일 첫 운행을 시작해 지난해 6월 13일 9억 명을 돌파했고 이후 약 11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3시 10억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항철도는 매년 이용객이 30%씩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일일 최다 수치가 35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차역 없이 논스톱으로 달리는 직통열차는 지난 3월 29일 하루 9,738명이 탑승해 개통 후 최대 수송 실적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연장이나 체육시설의 장애인석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조례안은 시가 운영하는 공연장, 시립체육시설 등에서 열리는 행사의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을 별도로 판매하고 현장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재 공연장 장애인석 의무 설치 규정은 있지만 장애인석 관람권 판매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석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거나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허훈 의원은 장애인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하계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148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일반 모집과 특별 모집으로 최근 2년간 인천시 대학생 및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요. 신청 대상은 일반 모집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특별 모집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중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입니다. 지원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3일 오전 9시부터 6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인천시는 오는 14일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사업 참여자를 선발한 뒤 당일 오후 5시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다음 달 8일부터 31일까지 시 본청과 사업소 등에 배치돼 주 5일 하루 7시간씩 업무 지원 인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급여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나 미추홀 콜센터, 인천시 자치행정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오늘 10일부터 천사지원금 접수를 시작합니다. 천사지원금은 인천형 출산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으로 1세부터 7세 아동에게 연 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입니다.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 시 1년치 12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신청은 정보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